지구가 원소 한번 해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지지시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그리고 그 지지시대를 나누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화석이나 뭐 동위원소 비율이나 나이타나 그런 거 가지고 알아봤었어.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알아본 그 아이들을 가지고 실제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살던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자,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할 때 생을 넣는 이유는 생물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야. 생물체 중에서도 급변을 기준으로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눴어. 뒷부분에 나올 거야. 그러면 생물체가 어떻게 하면 급변할 수 있는가는 결국 지각변동과 연관되어 있겠지. 갑작스러운 지각변동으로 인해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생물체가 대량 멸종하게 되거나 대량 멸종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생물체가 대량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이런 그래프 나올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기후변화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우리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현재 평균 기온이 17도야. 우리 이런 온도에 살고 있어. 얘보다 좀 더 많이 추워지면 5도 이상 떨어지면 우리는 빙하기라고 그래. 그럼 성카물의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네. 고생대도 빙하기가 있고 신생대도 빙하기가 있어. 근데 중생대는 여기가 온도가 애매하게 좀 낮아. 이런 부분을 가끔 추움이라 적지 않고 온난이라 적는 경우가 있어. 어, 그래서 성카무레 시대부터 신생들까지 모두 빙하기가 있었지만 중생들은 온난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오늘이 어버이날이 아니 저기 스승의 날이야. 라고 나 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지구학 선생님께 통화를 한번 했거든. 그 선생님이 20년 전에 나한테 가르쳐 줬던 게 이런 거였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캉 오실 때 석탄을 패서 터지지 않는 백에 넣어서 뭐 3번, 4번 묶어라 그랬었는데 예전에 이제는 바뀌어서 판례 사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려고 캉 오실 때 석탄을 패서 터지지 않는 백에 넣었으니까 빨리 사. 빨리 사. 사실 이거를 나 대학 때는 더 나눴어. 뭐 팔레옷에, 에옷에, 플라이옷에, 플라이스옷에, 마이옷에 막 이런 다 외웠는데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전 명칭이 얘 두 개를 합쳐서 3기라고 했어. 1기가 없고 2기가 없지. 퇴적층을 기초로 맨 처음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파 내려갈 때 얘 좀 신기한 아이인데 최근 층이겠지? 4기. 그 밑에 좀 다른 애가 나왔네? 3기, 2기, 1기로 나눴었어. 그 2기, 1기가 중생대와 고생대에 해당하는데 기라고 나눌 때 더 많은 지층들에서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3기, 4기를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졌어. 그래서 여러 기를 만들어냈어. 자,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는 이 누대라는 건 누가 쌓인다는 이야기야. 대가 쌓여서 누대라고 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혹은 뭐 현재까지지만 시간 간격은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넓어 보이지. 여기에 비해. 근데 실제로는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가 훨씬 더 긴 기간이지. 그냥 38억 년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자, 밑에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었는지를 잠깐 할 거야.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이거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 생물체는 진화한다고 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더 진화하면 어류로, 더 진화하면 양서류로, 더 진화하면 파충류로, 더 진화하면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를 한대. 근데 단세포가 모인 게 다세포겠지 물론. 단세포에서 다세포였다는 증거는 없어. 우리 와이프가 생명과학 전공이야. 그리고 나랑 이걸로 굉장히 많이 싸워. 나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지구과학 수준에서 야, 단세포에 다세포인 거잖아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오빠 오빠라고 불러.
오빠 그런 증거는 없어 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직업 수준이니까 단세포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할게. 어류는 바다에 사는 아이지, 아니 물에 사는 아이지. 양서류는 어렸을 때는 물에 살다가 어른, 그러니까 성체가 되면 육지에 살 수 있어. 파충류는 처음부터 육지에 살아. 악어 같은 아이들이야. 조류, 포유류 다 육지에 살 수 있어. 어류는 알을 낳아. 양서류도 알을 낳아. 파충류도 알을 낳아. 조류도 알을 낳아. 포유류는 새끼를 낳지. 어류는 아가미로 호흡해. 어렸을 때나 어른이나. 양서류는 어렸을 때는 올챙이잖아.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개구리 되면 폐로 호흡하지. 파충류는 어렸을 때도 폐로 호흡하다가 나중에도 폐로 호흡해. 조류와 포유류 마찬가지고. 다음에 양서류는 알이 굉장히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경질부 딱딱한 부분이 없어. 근데 개구리 알 본 적 있니? 개구리 알 그거 보면은 막 그 것이 하잖아. 저기 말랑말랑하잖아. 먹고 싶을 만큼. 근데 파충류 알은 처음부터 딱딱해. 그러다 보니까 양서류는 딱딱한 경질부가 없어서 물에다가 알을 낳아야 돼. 근데 파충류는 경질부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질 않아. 그래서 육지에 놔도 돼. 순서는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렇게 갈 거다. 결국 생물의 진화 방향은 우리가 곧 하게 될 지질 시대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이런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될 거야. 관련되어 있는 영상 한번 볼게. 작년 내가 수업 들어간 바는 보여줬을 건데 이런 거 뭔지 아니? 심슨 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한번 볼게. 자, 방금 단세포였어. 단세포에서 이분법을 통해 다세포가 됐어. 그지? 다세포인데 지금 바다에 살고 있지? 해양 무척추동물이야. 해파리 아니야. 그러다가 어류가 됐지. 그럼 단세포에서 다세포 왔다가 어류로 왔어. 어류가 됐는데 지금 바다에 살던 아이가 육지로 올라왔다는 건 대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겠지. 고생대 중반에 올라왔어. 그래서 양서류가 파충류가 됐어.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파충류가 올라오기 전에 절지동물들, 그러니까 곤충 같은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마디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먼저 올라왔거든. 그래서 잠자리가 표현돼 있어. 중생대의 잠자리가 1m였대. 날개까지 길이 1m면 내 키의 절반 정도 되지? 그 잠자리는 뭐 먹고 살았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큰 잠자리를 만나면 야, 바퀴벌레가 30cm였어. 그 당시에는. 겁나 무서웠겠다. 나를 잠자고 있으면 바퀴벌레 사각사각 갉아먹을 거 아니야. 무서워. 계속 볼게. 그러다가 파충류에서 다른 걸로 진화하겠지. 자, 뭐니? 포유류지.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 건 사실 포유류와 파충류는 동시대에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기로는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진화한다 라고 배우고 과학적인 증거도 뭐 그런 몇 가지 있다고 하지만 동시대, 약간 파충류가 빠르긴 해. 동시대에 살았어. 대신에 공룡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양서류는 포유류는 쥐만한 크기로 계속 중생대를 좀 지내다가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스테고사우루스 싸우고 있네. 중생대 말에 소행성이나 충돌하게 돼. 소행성 충돌되게 되면 엄청난 분진들이 대기를 덮어버리겠지.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광선이 못 들어와서 결국 지표가 엄청 추워지게 될 거야. 다 멸종이지. 운 좋게도 살아남은 포유류들이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얘들이 더 이상 이제 엄청난 번성을 시작했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와가지고 유인원 돼가지고 사람 돼가지고 지휘실에 건너면서 만년부터 쭉 오다가 뭐 중세 지나고 뭐 쭉 와갖고 뭐 사람 되겠지 인자 뭐 이런 내용이야. 어떻게 해서 와 이런 내용이었어. 자 보면 새로 공유 보면 이런 말이지. 단세포에서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야.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번 보면 이해가 쉬워. 볼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성캄브리아대 초에 살던 단세포 동물들이야.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돌에 달라붙어가지고 광합성을 했어. 낮에는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해양 중에 산소를 포화시켰겠지. 근데 그게 대기로 날아가지 않아. 해양의 산소가 포화되면서 거기를 다 채워야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때 나가는 거겠지.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얘가 밤에는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밤이 되면 퇴적물 닫고 이렇게 잠을 자. 광합성 안 하는 거지. 이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 쌓여서 돌이 된 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 그래. 여기 보면 여기가 단세포라고 써면 좋아. 여기가 다세포라고 써놓고 대표적인 다세포 동물을 우리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데 에디아카라는 지역이 있나 봐.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어. 자, 단세포 다음에 다세포야. 그 다음에 이제 어류 나와야지. 갑주어, 어류. 다음 뭐 나와야 되니? 파충류 나와야 되지. 사실 우리 지구학 수준에서는 양서류를 크게 다루진 않아. 여기 보면 좀 이따 할게. 양서류 다음에 파충류,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가 있을 거야. 시조는 조류 아니야. 여기 보면 어류에서 양서류로 변했고 이때 어류는 우리 갑주어라고 해. 중생대에 번성한 건 파충류였고 조류와 포유류가 나중에 번성을 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 자, 생명체 탄성이지. 근데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 이 아이들 우리말로 하면 남세균이야. 이 아이들이 화석이 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돌이야. 여기가 여기에 해당을 해.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해양의 포화가 되면 해양에 있는 철들이 산화되기 시작해. 그때 만들어진 게 호상철광층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철은 이때 만들어진 아이들이야. 그리고 여기를 다 포화시키고 다 산화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대기 중에 산소가 올라오겠네.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바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대기 중에 O2가 많아지겠고 점점 들어오는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존층을 만들 거야. 그게 캄5, 그래서 오르도빅스 말에 오존층이 만들어질 거야. 오존층 만들어지면 이제 생물체가 올라올 수 있지. 생물체가 올라올 때 식물부터 올라올까? 동물부터 올라올까? 식물부터 올라와야지. 동물은 뭐 먹고 사니? 식물 먹고 살아야지. 근데 동물이 우연찮게 올라왔어. 먹을 게 없어. 집에 가야지 이제. 그래서 육상 식물이 먼저 올라갈 거야. 이때 육상 식물을 우리는 이끼, 선태류, 선태식물이라고 해. 근데 지구에서는 이 선태식물을 잘 다루지 않아. 보통은 양치식물부터 다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양치식물이 번성을 할 거야. 이때 올라온 육상식물 우리는 선태식물, 이끼 정도로 생각하면 돼. 선태야. 안 써진다. 그래서 육상식물이 진출하고 실누리하기 말에 육상동물, 양서류가 그제서야 올라올 수 있게 돼. 양서류가 번성하겠지. 다음에 고생대 말이 되면 탄계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여러 대륙들이 하나로 뭉치게 돼. 여러 대륙들이 하나 뭉치게 된다는 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물들은 어디 많이 살겠어? 식물들도. 우선 육식 동물들은 해양 생물이 하자. 육식 해양 생물들이 뭔가를 먹으려면 그 초식 해양 생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초식 해양 생물들은 초식이니까 뭔 해조를 긁어 먹겠지. 그럼 그 아이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에 대부분 모여 살 거야. 따라서 대륙붕 해수면으로부터 200m 깊이 밑에 우리 말이 엉키지 자꾸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200m 부근에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모여 살아. 그런데 이렇게 있었으면 그 주변부가 모두 대륙붕이겠지. 이러다가 하늘로 싹 뭉쳐였어. 그러면 큰 대륙은 만들어졌지만 대륙붕의 총 면적은 줄어들었을 거야. 그리고 지각 변동이 엄청 났겠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생명체가 대멸종하게 돼. 거의 90% 이상이 대멸종하게 돼. 그러면 대멸종했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해서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파충류가 번성을 하게 돼. 자, 다음에 양치식물이라는 거 양의 이빨과 닮았다고 했어.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야. 고사리가 쫙 펴지면 못 먹어. 고사리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사리 끊어서 먹어. 앞에서 오면 양의 이빨 같다고 해서 양치식물이야. 거시식물이 이때 번성을 했어. 번성하려면 이전에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고생대 말에 거시식물은 출현을 했고 중생대에 거시식물은 번성을 했어. 같은 이유로 속시식물은 중생대 말에 번성을 했고 중생대에 속시식물은 중생대 말에 출현을 했고 신생대에 번성을 했겠지. 쭉 올 거야. 쭉 와다가 아까 소행사나 쭉 날라와서 터졌잖아. 그런 것처럼 신생대 초, 중생대 말에 소행성이 충돌하게 됐어. 우리 이때 발견되는 층을 KT층이라고 해. 이리듐이라는 좀 무거운 원소가 있어. 이 아이들은 지각에서는 거의 발견될 수가 없어. 무거우니까 지표 밑에 내려가 있어야지. 멘트는 있는데 발견이 돼야 돼. 근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있는 특정 지층에서 이리듐이 많이 발견이 돼. 아, 이건 소행성 충돌하면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 이리듐층이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를 신생대 기준으로 잡아. 이러면서 소행성 충돌할 때 다 죽었겠지. 대멸종이 되었겠네. 자, 그리고 신생대 말에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정도까지만 하면 돼. 지난번에 했어. 삼엽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 바다에 살던 아이들이야. 아모나이트, 바다에 살던 아이. 합해서 바다에 살던 아이야. 나머지 아이들은 시조새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매머드, 육지에 살던 아이들이야. 매머드는 추운 데 살던 털 복숭복숭한 코끼리 비슷한 아이잖아. 그래서 여기 추운 신생대 사기에 번성했어. 자, 이런 화석들 대부분 나오는 게 이거야. 얘하고 얘 아주 가끔. 방추충은 방추형이라는 형태가 고구마 모양이야. 이런 고구마 모양. 그래 방추충이라 그래. 뭐 이런 거 잘 나오고 화폐는 동전이라 해서 화폐라고 불러.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읽어보고 뒤에 한번 볼게. 자, 대멸종이야. 대멸종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 나올 거야. 근데 지구과에서 잘 다루는 대멸종은 3번과 5번만을 다뤄.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 원인들이 있어. 빙하기였을 것이다. 화산 폭발이었을 것이다. 운석 충돌이었을 것이다. 운석이 아니지. 소행성 충돌이었을 것이다. 겁나 많네. 그래서 굳이 1번, 2번 하지 말고 고생대 말, 중생대 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고생대 말은 판기아의 형성과 분리, 중생대 말은 소행성 충돌. 이런 한번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읽어. 한번 봐. 재미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했다. 자, 얘하고 얘가 같지? 자, 가장 나중에 형성된 지층은 가의 쉐일층이다. 가의 쉐일층이 아니라 가의 가장 나중에? 그러니 가의 쉐일층 여기겠네. 최근이니까 맞고 나에는 고생대 지층이 있나? 고생대 지층이 없지. 얘 암모나이트냐? 중생대잖아. 틀렸네. 가와 나의 석회암층. 이게 석회암층이지? 석회암층은 해성층이다. 얘는 화폐석이니까 신생대 살던 아이야. 맞는 말이네. 이거 안 했겠는데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지 합해서 암모나이트 삼엽층이니까 모두 해성층이겠네. A의 지질시대 초기 A라면 고생대 초기의 판계와 분리가 아니라 고생대 말의 판계와 분리야. 형성과 분리야. B의 지질시대에는 공룡이다. 암모나이트니까 공룡 맞네. C의 지질시대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했다. 맞네. A, B, C 모두 해성층이지. 답이 니은 디귿이겠네. 자, 자, 이거 고생되지? 이거 중생되고, 이거 신생되네. 자, A식이 말해, 고생된 말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육상식물 출현은 캄, 오, 실 해서
오르드빅스의 말이거든. 틀렸네. 최초의 육상심이 출현했다는 건 오존층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오존층 만들어지면서 바로 올라왔거든. B시기 말에 중생들 말에 감소는 초대력 형성이다. 아니지? 거시기잖아. 소형성 충돌이잖아. 틀렸네. C시기 신생대로는 화폐석과 멤버드가 있다. 맞지? 다음 얘가 고생되네. 얘가 중생되고 얘가 신생되지. 자, 최초의 육상식물은 A였다. 그치? 오 할 때 오르비스 말이었어. 자, 히말라야 산맥은 C시기에 있었어. 알프 산맥과 같이 형성되었어. 암모나이트는 C시기의 표준화석이다. C는 신생되니까 틀렸네. 답이 1번이네. 너무 쉬운데 수능 문제 한번 풀까? 이거만 풀까? 자, 현생 이연 동안 해양 무척추 육상식물의 과란 건 종류의 개수를 말해. 우리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생물 시간에 배웠을란가? 자, 이때가 거시기잖아. 고생대 말. 이때가 거시기지? 중생대 말. 자, 해양 무척, 육상식물이 해양 무척추동물과 먼저 출현했다. 해양 무척추동물 언제 출현했잖아. 틀렸네. 해양 무척출의 종류는 A시기 말이 B시기 말보다 적었다. 과의 수는 해양 무척출 요만큼이고 B시기 말은 이만큼이잖아. 적었다. 틀렸네. 더 많잖아. C시기의 화폐석이다. 맞네. 답이 2번이겠네. 있나? 응? 야, 이거 적었다 맞네? 이게 적었다잖아. 아, 나 자주 이래. 이러면 안 된디. 수능 문제만 풀자. 수능 문제가 없나, 이제? 없네.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런데? 하나만 더 풀까? 78번 푸게. 가는 현생 2년 동안, 현생 2년이면 그거잖아. 그 생물체가 살고 있었던 거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하지. 완종류라는 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조개, 일이 돼 있는 조개. 삼엽중에 과의 수위를 비교한 것이다. 과라는 건 이거잖아.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종류의 개수를 말해. 종류 생각하면 돼. A나 B는 완종류 아니면 삼엽중 하나이다. 이게 고생대 말, 이게 중생대 말이, 아니, 중생대 말이겠지. 자, 갸에서 A는 삼엽중이다. A는 이때 딱 죽었네. 삼엽중이겠네. B는 완종류 지금까지 살고 있다 했어. 나의 기억에서 갑주어가 멸종했다. 갑주어는 오르비스기 말에 만들어져 갖고 카모실태, 대봉기 말 정도에 멸종을 했어. 뭐 그거까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고생대 중간 정도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야. 근데 그러면 여기 정도 2억 3천만년 한 여기 정도에 멸종해야 되거든. 틀렸네. 뭐 이거까지 몰라도 되겠는데? 그래. 옛날에 좀 이렇게 할 때 이거까지 뭐 크게 이거까지 몰라도 돼. 뭐 갑주가 언제 멸종해? 3엽층 정도만 알면 돼. 자, B에서 과의 수는 B가 어딨니? B에서 과의 수는 공룡의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공룡 멸종은 6,600만 이 정도잖아. 이 정도잖아.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멸종했잖아. 고생대 말에 한계와 분리와 형성 때문에 멸종 많이 했나 봐. 78번에 그럼 기억만 맞겠네. 여기까지 할까? 안녕.